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결국은 성범죄 피해자라면 의뢰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거나 그 이후로는 성범죄 가해자와는 연락도 하지 않아야 되고 막 피해 다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니? 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야, 그거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가해자랑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탄핵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사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는 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성범죄라는 것은 진술이라는 증거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황 증거들, 그 이후에 피해자가 했던 행동이나 그 이전에 피해자가 뭐 서로 그 전후에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지 마,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피해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남이 동호회에서 어떤 피해자 X를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A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약 7개월 뒤에 A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적이 있다. 그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라니, 자기는 강제추행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껴안았을 때 저항을 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랑 연락을 해서 7개월 뒤에는 심지어 내 차에서 키스까지 한 사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스킨십 한 부분 혹은 키스한 부분이 강제추행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다투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나 엿먹으라고 고소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항소심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중 껴안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후 및 4개월여 후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하고 피고인과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한 점, 위 공소사실 중 강제로 키스를 당한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야식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조수석에 그대로 탑승하고 있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피해자가 한 행동을 봤을 때는 피해자가 당시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어떤 그런 주장, 어떤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좀 믿기가 어렵다, 진술을 좀 믿기가 어렵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원심이 든 위 사정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업무 관련 부탁을 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뒤에서 껴안은 그 첫 번째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동호회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과 차를 마신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다음 키스를 했다는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 키스를 항의하는 문자를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그러니까 유죄, 이런 취지죠.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주장이긴 한데, 사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입장도 납득이 됩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났는데 여러 명이 모이는 거니까 그 동호회 모임이 필요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굳이 차를 마시자고 하는데 싫어요 이러면서 거절을 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첫 번째 그냥 한 번 껴안았는데 저 녀석이 좀 그런 실수를 하는 애니까 같이 술은 마시지 않더라도 차 정도는 마실 수 있지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키스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일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라는 점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무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네 안 했네는 차치하고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떠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와서 그 전에도 걔가 자고 가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도 걔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물어본 게 그 이후에 그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랑 또 만난 적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 바로 즉시는 아니더라도 당일날 저녁에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냈다거나 하는 건 유죄의 증거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그날 혹은 그 이후에 굉장히 러블리한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한다면 그때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쟁점을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건 마치 쪼꼬처럼 아무데나 그냥 막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라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전후 상황 혹은 연락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무죄 주장 혹은 유죄와 반성하는 취지의 주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립니다.